경제교육이 이제는 필수가 됐지만 막상 집에서 돈 얘기를 꺼내려면 막막한 것도 현실입니다. 아이의 경제에 눈을 뜨게 할 현실적인 경제 소통법에 대해서 엄마표 경제교육의 저자 성유미 작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또 돈 얘기하는 걸 조금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도 평범한 워킹맘으로 사시다가 이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그 시작 궁금한데요. 네. 보통 워킹맘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자꾸 지갑을 열게 되거든요. 엄마 오늘 늦으니까 배고프면 뭐 사 먹어? 친구들이랑 사 먹어? 저 역시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자라고 있더라고요. 큰아이는 돈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작은아이는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는 소비요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열심히 경제 공부하면서 다닐 때였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부자가 되어도 얘네들이 다 까먹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도 경제 교육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경제 교육은 따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엄마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마도 많은 과정에서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도 이 청경채 이 코너를 1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부모와 자녀의 경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소통 방법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돈을 놓고 이야기하는 돈 밝히면 안 된다. 네. 이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의 말씀이었는데요. 지금은 돈을 모르면 오히려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와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많이 다르거든요. 동네에 돈을 쓸 곳도 너무 많고 아이들은 SNS나 게임 등에서 훨씬 더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도 돈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용돈을 줄 때도 일방적으로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잡는 거죠. 얼마가 필요한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용돈으로 해결할 것과 부모가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을 미리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돈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아이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가르친다기보다는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 식비는 어느 정도인지, 학원비는 얼마 정도인지, 저축은 그래서 얼만큼 하고 있는지 엄마의 가계부를 시원하게 공유해봐도 좋습니다. 그렇게 실제 돈의 흐름을 봐야 아이들이 현실 경제에 눈을 뜨고 돈 이야기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해보려고 해도 또 아이들마다 조금은 성향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저축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일단 쓰는 걸 좋아하는데 부모가 우리 아이의 경제 성향을 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 우리 아이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소비와 저축은 정반대 유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크게 욕구와 조절력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아이를 파악하면 쉬운데요. 욕구도 강하고 조절력도 좋은 아이는 현명한 CEO형입니다.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게 투자를 시작하면 좋고요. 욕구는 낮지만 조절력은 좋다. 이런 아이들은 알뜰형인데요. 자칫하면 구두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욕구는 강한데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한마디로 욜로 스타일인데요. 과소비 습관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용돈을 받자마자 바로 뚝 떼어서 저축하고 시작하는 선저축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욕구도 없고 조절력도 낮은 경우는 돈에 무관심한 성향인데요. 돈의 필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나 혹은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많은 경제 활동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가정 내 경제 교육에 대해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더라고요.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당연한 일을 하는데 용돈을 주는 게 맞겠느냐 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정마다 정말 논란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네. 당연히 해야 할 집안일은 홈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기 방을 정리하고 학교나 학원 숙제를 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돈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당연한 일은 가정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가족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집안일,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예를 들면 거실이나 화장실, 이런 공간을 아이가 청소했다면 이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의 공간을 정리하는 집안일이라던가 아니면 인내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일이면 더 좋습니다. 화분에 물을 준다거나 애완동물 산책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을 가족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시간과 노력이 돈으로 교환되는 과정을 몸으로 익힌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이나 사기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쩌면 뭐 이 가치와 연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작가님께서는 평소에 돈 공부는 결국 이 자립심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공부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쓴다는 건 결국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행위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계속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선택이 최선일까? 나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한정된 용돈으로 뭘 살지 고민하고 후회하는 과정 그 자체가 훌륭한 의사결정 연습입니다. 어릴 때는 과자 뭐 먹지? 무슨 옷 입지? 이 정도의 작은 선택을 하지만 크면서 점점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할까 말까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런 연습이 쌓여서 아이들은 점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나는 주도적으로 내 삶을 꾸려가고 있어. 이 믿음이 자신의 자기 효능감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인생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 교육을 하고는 싶은데 아이와 혹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주저한다든지 또 돈 관리가 막막한 이 청소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또 듣고 싶은데요. 네, 아까도 강조드렸는데요. 부모와 아이 간의 소통이 우선입니다. 사춘기 무렵을 지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갑자기 돈 얘기하자 그러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규칙을 잡지 마시고 큰 틀의 울타리만 먼저 쳐주세요.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스스로 돈을 써보고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실수해도 부모님들이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할 거고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돈 관리 잘해. 그러면 이게 잔소리로 들릴 건데요. 돈 관리를 한다는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지금 작은 돈부터 잘 다루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진짜 하고픈 일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경제 체력이 길러질 겁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돈 얘기를 편안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은 이 거창한 이론보다 이 솔직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작은 돈부터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곧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